5분 뚝딱 철학 김필영입니다. 지식을 추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연역법과 귀납법이에요. 연역법은 일반적인 법칙으로부터 개별적인 사실을 추론하는 거고요. 귀납법은 반대로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을 추론하는 거죠. 대표적인 연역법이 3단 논법인데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전제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로부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법칙으로부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사실을 추론하는 거예요. 귀납법은 그 반대겠죠.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도 죽고 플라톤도 죽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고 칸트도 죽고 헤겔도 죽고 니체도 죽고 비트겐슈타인도 죽는다는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추론하는 거죠. 베이컨은 귀납법을 표준적인 과학적 방법론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했죠. 실제로 과학과 귀납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과학이 뭐예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어떤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귀납법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7세기 유럽 사람들은요, 모든 백조가 하얗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유럽에 있는 모든 백조들 350만 마리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전부 하얀 거예요. 그러니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귀납법이면 별건가요? 이게 바로 귀납법이에요. 간단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호주를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검은색 백조가 한 마리 있네? 그래서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가 일순간에 거짓 명제가 돼버렸어요. 검은색 백조가 단 한 마리만 있어도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얀색 백조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가 100% 확실한 명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확실한 명제일 수는 있겠지만 100% 확신이라는 건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귀납법의 한계예요. 러셀도 이와 비슷한 비유를 하나 제시했는데요. 민수가 시장에 가서 칠면조 한 마리를 사왔어요. 처음에 칠면조는 낯선 환경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먹이를 줘도 무서워서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배고프니 어때요?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는 매일 아침 종을 치고 칠면조한테 먹이를 줘요. 이렇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매일 아침 종을 치고 칠면조한테 먹이를 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칠면조는 매일 아침 종소리를 듣고 먹이를 먹었죠. 이제 칠면조는 민수가 종도 치기 전에 민수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침을 질질 흘려요. 이날도 어김없이 민수가 종을 쳤는데요. 먹이를 먹으려고 칠면조가 달려갔는데 그날은 칠면조가 먹이를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칠면조가 식탁 위에 오른 거죠. 민수를 믿은 게 칠면조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칠면조한테는요. 매일 아침 민수가 종을 치고 먹이를 준다라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법칙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을 보죠. 우리는 평생 동안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뜨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내일도 태양이 뜰 거라고 믿어요. 하물며 인간도 이런 믿음을 가지는데 칠면조가 민수를 믿은 게 잘못인가요? 자, 검은 백조의 이야기와 칠면조의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100% 확실한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납법으로 추론한 법칙은 100% 확실한 법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과학 법칙은 다 귀납법으로 추론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법칙도 100% 확실한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귀납법의 한계에 대한 문제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귀납법을 통해서 도출한 과학 법칙이 100% 확실한 과학적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귀납법으로 추론한 과학 법칙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지는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틀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반하는 사례가 한 번이라도 발견된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귀납법을 통해서 발견한 과학 법칙이 확실한 법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수정구슬을 통해서 진실의 메시지를 본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수정구슬이 주는 메시지에 약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거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수정구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메시지의 진실성을 믿어도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정구슬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내 메시지는요, 진실이에요. 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수정구슬 메시지의 진실성을 수정구슬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구슬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수정구슬이 보증할 수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사기꾼이 나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술 취한 놈이 나 술 안 취했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begging the question이라 그래요.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결론을 전제로 삼아서 다시 그 결론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컨대 신은 존재한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거나 아편을 먹으면 졸린다. 왜냐하면 아편에는 수면제 성분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귀납적으로 추론한 과학 법칙들이 지금까지 다 맞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확실한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귀납법은 귀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과학 법칙은 확실한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면 과학 법칙을 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라고 믿어요. 귀납법이 확실한 법칙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내일 해가 뜬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휴먼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귀납법을 믿을 만한 이유는 없죠. 하지만 갓 부화한 거북이가 본능적으로 바다에 가듯이 우리는 맹목적으로 귀납법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귀납법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귀납법을 연역법칙처럼 확실한 추론 방법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것을 글루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글루는 그린과 블루의 합성어예요. 이 얘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줄 요약. 오늘의 한 줄 요약은요. 수정구슬한테 맡길게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세요.